남들은 잘 빠진다는 다이어트를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빠질까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나만 살이 안 빠진다. 그럼 보통은 내 의지가 약한가 하고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마다 타고난 오장육부의 크기와 강약이 다 다르거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바꿀 수 없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걸 8가지로 나눈 것이 바로 팔체질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가 있잖아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멀쩡하던 차가 퍼져버리듯이 내 몸에 안 맞는 음식, 안 맞는 연료를 넣게 돼버리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이 제대로 잘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살이 빠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들한테는 약이 되고 다이어트 식단이 나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다이어트 식단이 누구한테 맞는지는 제가 다음 질문에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탄수화물 줄인다거나 샐러드를 먹는다는 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다이어트 식단이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정반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예가 말씀하신 샐러드이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가 들어가 있는 샐러드부터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건강식의 대명사인데요. 그런데 목양 체질, 모금 체질, 수음 체질 같은 분들은 샐러드만 드시면 오히려 살이 빠지질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추나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목체질, 특히 목양체질, 모금체질의 장 점막을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양체질, 모금체질인 분들은 샐러드만 먹다가 오히려 살이 쪄버린다, 몸이 붓는다 라고 하는 좀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예시로 저희가 이제 옥주현님 같은 경우가 자기가 목양체질인데 과거에 핑클 활동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샐러드만 먹었는데 오히려 살은 빠지지가 않고 설사만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고기 위주, 저희가 저탄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은 금양체질, 금음체질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간 담독의 기능이 가장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이 적게 생산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닭고기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게 돼버리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설사에 피부 알러지까지 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은 빠졌는데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요즘 어디 아파? 아토피가 왜 이렇게 심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 좋다고 하는 식단이 체질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은 어떻게 아는 거고 체질을 알면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건가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하면 또 다른 걸 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체질을 알게 되면 내 몸에 맞는 식단,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식단,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좋다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체질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고기로 단백질을 채우면 안 되구나, 생선이랑 해산물, 연어 스테이크로 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이 명확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이면 나는 잎채소, 샐러드가 맞지 않구나, 그래서 잎채소 대신에 뿌리채소를 먹고 그리고 생선이나 해산물 대신에 소고기를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천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빼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색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더니 살도 빠지고 요즘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삶이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다이어트, 이게 바로 팔체질 다이어트죠. 체질별로 살 뺄 때 줄여야 되는 음식과 오히려 챙겨야 되는 음식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크게 제가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목체질,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에 해당한데요. 이 목체질 분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잎채소를 버리고 뿌리채소를 먹어라. 즉 샐러드를 드실 때에도 배추, 상추, 양배추 같은 잎채소는 줄여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무나 당근, 연근, 비트,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서는 소고기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잘 맞는 편인데요. 이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담즙이 풍부해서 육식이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통한 다이어트가 유익한 체질이 바로 목체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금체질입니다. 금양체질, 금음체질에 해당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체질과 정반대입니다. 이분들은 육식을 끊고 바다로 가셔야 됩니다. 즉 모든 고기, 모든 육류, 우유, 치즈, 계란 노른자 처럼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이런 음식들은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바다 생선, 조개, 새우, 게, 오징어 같은 해산물로 단백질을 채우셔야 됩니다. 뭐 새끼를 다 이런 해산물로 구성을 하셔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체질입니다.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에 해당하는데요. 이 토체질 분들은 갑상선이 좀 항진되기 쉬운 체질이세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흰 쌀밥보다는 보리밥이 잘 맞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아난다마이드라고 해서 혈압과 체온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반대로 인삼, 홍삼 또는 닭고기처럼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수체질입니다.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수체질은 위장이 차고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갑상선 대사 기능도 조금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약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삼계탕, 닭고기 또는 현미나 찹쌀, 그리고 꿀, 홍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서 수체질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소식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위장 운동이 느리기 때문에 앞에 먹은 게 소화되기도 전에 다시 음식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계속 위장 관계에 음식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다이어트라 하더라도 체질마다 줄여야 될 음식과 챙겨야 될 음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식단에서 이것만 한번 바꿔봐라,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아직 나의 팔체질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준부터 지키면 내일부터 바로 살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부터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은 어떤 체질이든 과하게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체질을 따질 것 없이 여기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의 출발선입니다. 두 번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 좀 피부가 뒤집어졌다, 아니면 설사를 한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몸의 분명한 신호이거든요.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속이 편한 단백질을 찾으세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해산물이나 생선으로 바꿔보시고요. 반대로 나는 생선은 영 비린내가 나서 당기지 않는다, 고기를 먹어야 든든한 분들은 그쪽이 나의 단백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이어트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의 체질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서술한 책 체질혁명의 자가 진단부터 체질별 식단까지 하나하나 다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의지 탓 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꿔보세요. 원장님, 그러면 내 체질은 어떻게 자가 검진할 수 있을까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보통은 체형, 외모, 성격을 기준으로 내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양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양 체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둥글둥글한 눈사람 체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풍채가 좋고 살집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른 목양 체질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목양 체질이면 알 수 있는 외모적 특징도 있는데요. 인상 자체가 좀 둥글둥글하고 후덕하고 좀 넉넉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정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약간은 포커페이스 같은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죠. 성격 같은 경우는 과묵하고 좀 너그러운 보스 스타일입니다. MBTI로 이야기를 하자면 I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I와 S 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목양 체질은 말을 많이 하면 유독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음식 반응에 있어서는 내가 소고기, 뿌리채소, 밀가루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이 목양 체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나 당근, 연근, 감자 이런 것들이 보약이죠. 그런데 반면에 조개, 굴, 새우 같은 갑각류나 해산물류는 나 이상하게 싫다, 비린내가 나서 싫다, 먹기 싫다, 싫어한다, 이런 분들이 목양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체 반응 중에서는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면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마동석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목양 체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풍채가 좋고 땀도 조금 많을 것 같고 과묵한 사업가 기질의 보스형, 이런 분들이 주변에 꼭 한 분씩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목양 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모금 체질을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금 체질은 키가 크고 팔, 다리가 길쭉길쭉한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말라 보여도 조금만 운동을 하면 금방 근육이 붙는 그런 체질인 분들이 많죠. 모델이나 농구선수, 배구선수 중에 유달리 모금 체질이 많습니다. 외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약간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좀 입도 크고 시원시원한 피지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이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이고 밝은데 속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조금 상처를 쉽게 받을 수도 있고요. 가끔 욱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음식 반응, 여기가 핵심인데요. 모금 체질은 사실은 대장이 좀 짧고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 화장실도 좀 자주 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평소에 화장실을 2번 정도
가는 것이 일상이다. 또는 조금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3번, 4번 정도 화장실로 직행한다. 이런 분들이 바로 모금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를 먹으면 보약인데 해산물, 그리고 샐러드, 배추, 양배추 같은 잎채소를 먹으면 오히려 조금 살살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이렇다면 모금 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가 모금 체질이다 밝힌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일단은 신세계, 영화 신세계에서 중구형으로 나왔던 박성웅 씨 같은 경우가 모금 체질임을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모금 체질로 추정되는 연예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광수님, 그리고 이동욱 배우님, 그리고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전지현 씨, 이런 분들이 모금 체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키에 근육이 잘 붙는 피지컬, 그리고 이광수님 같은 경우 예능에서 화장실 에피소드가 많았던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토양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체질은 상체가 하체보다 좀 발달한 이런 체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체격인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들이 소화력이 워낙 좋아서 조금만 밥을 먹어도 난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딱 보면 토양 체질임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표정이 밝고 생기가 넘치고 센스가 뛰어나고 아주 외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 중에서는 시각 감각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패션이나 꾸미는 데에도 센스가 좋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옷도 좀 화려하게 입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성격은 MBTI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향형이면서 F, 감정유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E와 F 조합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고 행동 대장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급하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일을 벌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이 마무리, 끝맺음은 좀 흐지부지 될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인 분들이죠. 토양체질 같은 경우는 음식 반응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잘 먹습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까지 거의 다 잘 받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맞다? 바로 매운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맵찔이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이렇다면 토양 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홍삼 같은 경우도 열을 막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맞습니다. 홍삼 먹고 났더니 머리 쪽에서 막 열이 차는 것 같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이렇다면 역시나 토양 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찬물 또는 시원한 음료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체질이죠. 토양 체질임을 스스로 밝힌 대표적인 연예인을 말씀드리자면 송혜교 씨,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는 연예인을 말씀드리자면 조세호 씨를 토양 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즌 B 시즌에서 B 씨도 토양 체질로 진단받는 영상이 방영이 됐었거든요. 밝고 사교적인 이미지, 그리고 소화력인 좋은 패턴에 딱 들어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토음 체질인데요. 토음 체질은 사실 인구에 있어서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체형은 좀 날씬하거나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외모는 섬세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체형과 외모로는 토음 체질로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솔직하면서도 좀 차분한 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기버 성향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토음 체질의 아주 전형적인 성격이거든요. 자기 일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빡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워커홀릭도 많고요. 하나의 업무를 완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분들이 토음 체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음 체질은 약 부작용이 심한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특히 항생제나 진통제, 페니실린 이런 약물을 먹었는데도 과민 반응이 잘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분은 매운 음식을 8체질 중에서 가장 못 먹는 것이 바로 토음 체질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뒤가 뜨거운 설사를 한다,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따가워가지고 먹질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고, 돼지고기와 해산물은 잘 맞고 닭, 오리는 좀 안 맞습니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토음 체질이다 이렇게 밝혀진 분은 없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정하기로는 지드래곤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력하게 토음 체질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아이유 같은 경우도 토음 체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드래곤님이 8체질 이상 토음 체질일 것이다 라고 분석했던 그런 그 인스타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영상에 모두 좋아요를 또 눌러주셨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이미지와 제가 또 분석했던 내용들이 잘 부합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금양 체질은 마른 편이고요. 어깨가 넓은 역삼각형 체형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이 직각 어깨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어깨가 이렇게 직각이죠.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직각 어깨를 가진 분들이 금양 체질에 많습니다. 외모는 평소엔 좀 부드러운 인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눈을 보면 좀 달라요. 눈빛이 강하고 날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차분해 보이지만 어딘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죠. 성격은 이분들은 사실 8체질 중에서 가장 내향적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이 발달한 천재 또는 예술가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깊이 사고하는 걸 좋아하고요. 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신비주의로 비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성,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수나 음악가도 많습니다. 음식 반응은 사실 금양 체질은 모든 육류와 유제품, 밀가루가 거의 독약 수준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닭가슴살 다이어트 했다가 막 피부가 뒤집어지고 소화기가 다 망가지는 분들이 많죠. 대신 나는 생선이나 조개, 갑각류 같은 해산물이 좋다.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잎채소가 보약입니다. 샐러드 먹으면 속이 편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금양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찬물 목욕이라고 하죠. 콜드 플런지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콜드 플런지를 하고 나면은 나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다. 하지만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고 나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금양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금양체질로 스스로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카스텐의 보컬이신 하윤우님 같은 경우도 직접 금양체질임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배우분들 중에서는 예지원님, 그리고 명세빈님, 그리고 치어리더 박기량님이 실제로 금양체질 진단을 받았다 라고 방송에서 밝히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는 금양체질 연예인으로서는 박효신님, 그리고 이수님, 그리고 제니씨를 금양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음체질에 대해서 자가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금음체질은 금양체질보다 조금 더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직각 어깨인 분들이 많고요. 말랐는데도 상체는 발달한 그런 역상을 경인 분들이 많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외모는 눈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빛이 선명하고 좀 강렬한 분들이 많고요. 카리스마가 외모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음체질은 성격이 금양체질과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근데 사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냉철하고 비판적인 이런 이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이끄는 선천적 리더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은 분노를 좀 잘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잘 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화를 내면 몸이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분노 관리가 정말 중요한 체질입니다. 음식 반응은 금양 체질과 거의 같습니다. 모든 육류가 안 맞고 밀가루까지 해롭습니다. 육식이나 밀가루를 먹고 나면 좀 굉장히 속이 불편하다, 피부 알러지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해산물이 좋다, 그리고 잎채소가 잘 맞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사우나가 해롭고요. 냉수욕이 좋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금음체질임을 밝힌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금음체질임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류준열 씨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로 밝히셨고요. 중년 여배우이신 배종욱님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에 맞춰서 식단을 지킨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승기님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모델이신 한혜진님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 그리고 소녀시대 서현님 같은 경우도 스스로 금음체질임을 방송을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양체질입니다. 수양체질은 날씬하고 작은 체격에 상대적으로 하체가 발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군살 없이 좀 다부진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외모는 좀 자세가 굉장히 곱고 단정한 분들이 많고요. 운동신경은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성격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는 완벽주의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수양체질은 의심이 많고 신중하며 냉철한 어떤 사무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체질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분들입니다. 음식 반응이 좀 독특한데요. 수양체질은 사실 밥을 많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며칠씩 대변을 보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3일, 4일 이렇게 변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쓰러질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우나나 일광욕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고기 종류에서는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가 굉장히 잘 맞고, 돼지고기, 그리고 굴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배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 사실 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8체질 의료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는 분은 바로 김연아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씬한 체형에 완벽주의적이고 운동 능력이 탁월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수영 체질의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영 체질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예인 한 분만 꼽자면 에스파의 윈터 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터 씨는 스스로 노땀 윈터다, 나는 땀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시국이 굉장히 적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체보다는 마르신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골반 라인이 되게 예쁘게 발달한 것이 바로 수영 체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음 체질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음 체질은 날씬하거나 마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키는 큰 경우도 많아요. 상체보다 하체가 조금 더 발달한 슬림한 골격인데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모는 좀 길쭉길쭉하다, 그러면서 호리호리한 인상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 8체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차분하고 신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을 내릴 때는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요. 남에게 실수하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 반응으로서 수음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수음체질은 위장이 사실 유리알처럼 약한 소식좌입니다.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잘 유지가 되고요. 과식을 한다든지 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찬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은 적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사우나도 사실 해로운 편이고요. 돼지고기는 정말 안 맞습니다. 대신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가 잘 맞는 이런 분들이 수음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가 아주 강력하게 수음체질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석 씨, 개그맨 이윤석 씨도 전형적인 수음체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이 짧고 소식하면서도 체형 유지가 잘 되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신중한 모습이 딱 들어맞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8가지 체질의 특징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체질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과일은 몸에 좋다, 뭐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과일, 저런 과일 골고루 드시게 되는데 사실 과일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혈당 문제입니다. 과일은 단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단맛이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리는 과일 종류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과일 종류를 가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질 문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내 체질에 맞으면 보약처럼 작용하지만 안 맞게 돼버리면 오히려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속을 불편하게 하고 몸을 붓게 만든다든지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니까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누가 어떻게 먹느냐를 같이 봐야만 됩니다. 혈당 이야기랑 체질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50대, 60대는 혈당 때문에 과일도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 그리고 덜 올리는 과일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치고 올라가느냐, 이 속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 혈당 부하 지수예요. 이 점수가 높은 과일일수록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수박, 그리고 파인애플, 잘 익은 바나나, 망고와 포도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달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혈당이 쑥 하고 바로 올라가기 쉬운 과일들입니다. 특히나 말린 과일인 경우는 더욱더 위험하고요. 곶감 같은 경우는 당이 굉장히 농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 부하 지수가 중간쯤 되는 과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키위와 귤과 오렌지 같은 종류이고요.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비교적 안전한 과일은 사과, 배, 자몽, 그리고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체리, 자두, 복숭아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박, 포도, 바나나는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베리류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내과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 얘기 자주 해주셨는데 네. 과일도 체질에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먼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체질과 목체질한테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금체질과 토체질한테는 영 안 맞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불편하고 알러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체질과 목체질한테는 잘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토체질 그리고 금양체질에게는 가장 안 맞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에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입술이 이렇게 부어서 오신 거예요. 너무 부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으셔갖고 저희 한의원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낙과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 드셨던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3박스씩. 근데 이분이 하필 토음 체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귤을 끊고 났더니 엄청나게 부풀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입술 부종이 신속하게 좋아졌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귤, 오렌지, 자몽, 라임 모두 마찬가지죠. 토체질한테 정말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박과 메론입니다. 수박과 메론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과일이기 때문에 토체질과 목체질에게는 시원하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금체질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체질에게도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참외,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이쪽입니다. 이 과일들은 금체질과 토체질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수체질에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사실 금체질에게는 보약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토체질에게도 잘 맞는데 유달리 목체질한테는 정말 안 맞습니다. 목체질이 포도를 자주 먹게 되버리면 역시나 배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러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숭아, 자두, 체리 같은 과일들은 어떤 체질이든 비교적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는 이런 과일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목체질은 사과, 배, 수박이 되게 잘 맞고요. 금체질은 포도, 딸기, 블루베리가 굉장히 잘 맞고요. 토체질은 수박, 참외 같은 시원한 과일, 수체질은 사과, 귤, 망고가 잘 맞는 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먹고 났더니 속이 불편하지? 이건 그 과일이 나의 팔체질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눈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반응인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정확한 반응인데요. 나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이러면 내 몸의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일종의 낯선 침입자, 식품 알러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푸드 안티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오면 침입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방출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타민 수용체가 H1, H2, H3, H4가 온몸에 전신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소화기입니다. 특정 과일을 먹고 났더니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 메스껍다, 부글거린다,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붓기입니다. 히스타민이 대표적으로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전날 내가 사과나 귤을 먹었는데 다음날 이상하게 얼굴이나 손발이 괜히 푸석푸석하게 많이 붓는다. 이게 바로 히스타민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몸에서 수분을 잡아두기 쉬운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입니다. 체질에 안 맞는 과일을 먹게 돼버리면 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혹은 배에 가스가 찬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먹고 났더니 나른하고 처진다, 이런 반응들이 특정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반복된다면 이건 의지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일은 내 체질과 맞지 않는다 라는 몸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불면, 불안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계속 먹었다, 아니면 사과를 매일 아침마다 먹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불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불안 증세가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스타민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또 심장의 민문이근의 수축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요. 네. 양이나 시간도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 이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돼버리면 혈당도 그리고 체질적으로도 부담을 받게 되거든요. 일단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과일에는 무조건 당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양은 한 줌, 손에 잡히는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보다는 통 과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주스는 갈면서 섬유질이 다 깨지는 것도 문제고요, 먹었을 때 혈당을 더 급속하게 올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말린 과일은 당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빈속,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빈속에 달달한 과일을 많이 먹게 되어버리면 혈당이 급속하게 치솟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조금 드시거나 아니면 활동하기 전 낮 시간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도 혈당이나 소화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위라든지 사과라든지 귤과 과일처럼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도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공복에는 항상 과일을 피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체질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체질처럼 속이 찬 분들은 찬 과일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내 체질에 안 맞는 과일은 아예 완전히 끊기보다는 양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과일을 알맞은 양으로 식후 또는 적절한 시간에 내 체질에 맞춰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과일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 세상에 좋다는 음식, 건강법은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찾는 열쇠가 바로 팔체질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8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팔체질로 직접 진료하면서 이 체질에게는 이게 맞고 이건 안 맞더라 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16년의 기록을 일반 독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권에 정리한 책이 바로 이번에 나온 제 책인 체질혁명입니다. 나의 체질을 스스로 찾는 자가진단법부터 체질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음식표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질로 추정되거나 확진된 대표적인 연예인 사례들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점인데요, 책을 사시면 제가 직접 제작한 AI 체질 진단 분석 툴도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또는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가볍게 나는 어떤 체질 쪽일까를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팔체질 이야기는 저의 유튜브 채널 체질닥터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예인 체질 분석부터 체질별 건강 꿀팁까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체질혁명 책 링크랑 제 유튜브인 체질닥터 채널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다이어트,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데 나에게만 효과 없는 건강법에 지치지 마시고요. 답은 내 몸 안에, 내 체질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질혁명의 저자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